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때 이동윤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마약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뭐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고 공소장이 변경이 돼가지고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돼가지고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된 사건인데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마약 사건 진행해 봐서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마약으로 긴급 체포 아니면 체포됐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혐의와 유치된 장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긴급 체포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접견이 제한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그 장소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혐의를 확인하고 접견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혐의와 유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울거나 경찰에게 사정만 하다가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그럼 혐의가 뭔가요? 그럼 혹시 어디에 유치돼 있나요? 그럼 제가 유치장에 가서 얘기 나눠보고 변호사 선임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변호사 선임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마약류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 유통인지 판매인지, 그러니까 행위 태양이죠. 그 다음에 현재 어디에 유치됐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장에 접견을 가셔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자녀분한테 변호사 선임해서 그거니까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혐의를 감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변호사가 가서 이거는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혐의를 다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조언을 마약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노하우와 식견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정확하게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수사관이 뭐 보통 친구들 이름 대면 풀어줄게, 솔직히 말하면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유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변호사 와서 법률적으로 딱딱딱 해서 이건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지 혐의를 부인해야 되는지 혐의를 인정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가는 거고 혐의를 부인하면 혐의를 부인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잡고 들어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보통 긴급체포나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이제 영장을 보통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가서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마약 관련해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연락을 받으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혐의, 그러니까 죄명이죠. 죄명.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유치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치장에 찾아가셔서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자녀분한테 확인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호사랑 상담을 할 때 어떤 사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맞춰지면 이제 조사를 이제 변호사랑 같이 가서 진술을 하거나 뭐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48시간 내 이제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영장, 즉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막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뭐냐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 자녀분이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이거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렵고 선처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딱 들어가면 혐의를 인정해야 되거나 확실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거, 즉 사실 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이 마약 사건이 문제됐다고 연락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 아니면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신 마약 관련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